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부평 미군 기지 내 조병창의 병원 건물이 철거됩니다. 인천시는 국방부가 지난 8일부터 캠프마켓 남측 B구역에 있는 조병창 병원 건물을 철거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외벽 성면 철거를 시작으로 이달 중 건물 구조물을 모두 철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앞서 문화재청은 해당 건물에 대해 향후 면밀한 조사와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며 보존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인천시는 국방부와 문화재청과의 3자 논의 과정에서 건물을 보존하면서 오는 2023년에 맞춰 토양 정화를 끝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대신 건축물의 흔적과 주요 부자재의 보존, 정밀 기록화 작업 등을 통해 병원 건물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최대한 남겨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국방부에 요청했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부평 미군 기지 내 조병창 병원 건물이 곧 철거될 예정인데요.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기간 안에 토양오염 정화가 힘들다며 철거를 진행하는 인천시의 거짓 선동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송효창 기자, 우선 조병창 병원 건물 철거 확정이 된 겁니까? 네, 최근 토양오염 정화를 위한 미군 기지 내 일본군 조병창 병원 건물의 철거를 두고 역사적 가치를 위해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과 완벽하고 빠른 오염 정화를 위해 철거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국방부가 조병창 건물을 철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가 토양오염의 완전한 정화와 사업 기간, 비용, 건축물의 안전성과 활용성, 지역 주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철거가 불가피하다며 국방부의 의견을 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환경보전법상 토양오염 정화기간은 2년이고 1년 이내로 2차례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병원 건물이 있는 캠프마켓 B구역의 정화기간은 연장을 하더라도 내년 말로 종료가 되는데요. 최적화된 공법을 적용해 정화 작업을 벌이더라도 최소 2년이 걸려 기한 내 완료할 수 없다는 것이 인천시의 말입니다. 결국 국방부는 철거를 결정했고 현재 철거가 진행 중입니다. 네, 그럼 현재 인천시 시민사회 단체들이 인천시의 거짓말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인가요? 네, 시민사회 단체들이 인천시의원들에게 받은 자료를 들고 인천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바로 정화 기간입니다. 우선 시민단체의 말 들어보시죠. 한 업체는 분명 12개월이면 철거가 토양 정화가 가능하다고 밝혀있다는 겁니다. 근데 인천시는 4, 50억의 비용이 들고 3년의 기간이 들므로 2023년까지 토양 정화가 불가능하므로 철거를 해야 된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연한 거짓입니다. 이러한 거짓된 정보를 바탕으로 저는 인천시장이 철거를 용인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단체의 말을 풀어보면 인천시가 업체를 통해서 알아본 정화기간은 금액에 따라 조금씩 달랐는데요. A업체의 경우 47억 원에 12개월이 소요되고 B업체는 30억 원이 들지만 기간 산정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선 A업체만 보더라도 당초 인천시가 이야기했던 비용 50억 원보다는 소폭 낮아지는 데다 기간 역시 12개월로 정화작업 기간인 2023년 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두 번째는 철거 방침이 확정된 지난 9월 이후 인천시가 논의 상황을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밀실 논란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철거냐 보존이냐를 두고 논란이 있었던 건물을 철거가 진행될 때까지 별도 공지하지 않았다는 것은 앞으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인천시의 정확한 답변이 나와야 하는 건데 어떤 입장입니까? 네, 우선 현재 조병창 병원 건물에 대해서는 철거 입장이 확고합니다. 문제는 앞으로 진행될 캠프마켓 D구역 내 건물 처리인데요. 이 구역에는 71개의 미군 건물이 있으며 이 중 25개 건물에 대해 문화재청은 보존을 권고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미 철거와 존치 사이에서 논란이 있었던 조병창 병원 건물 철거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비슷한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시민단체들은 예측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인천시는 D구역에서는 조병창 병원 건물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오염정화 초기 단계부터 보존 방안에 신경 쓰겠다고 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송효창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GM이 이달 말 부평 2공장 운영을 중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천여 명에 달하는 공장 인력은 생산량을 늘리는 부평 1공장 또 창원 공장으로 재배치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부평 2공장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GM은 앞으로 두 종의 차세대 글로벌 신차를 창원 공장과 부평 공장에서 생산할 계획입니다. 차세대 CUV는 창원 공장에서 2020년 출시한 트레일 블레이저는 부평 1공장에서 생산합니다. 말리부와 트랙스를 생산해온 부평 2공장은 이달 중 운영을 중단합니다. 한국GM 노사는 부평 2공장 생산 인력을 창원 공장과 부평 1공장으로 전환 재배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부평 2공장 운영 중단은 부품 공급 협력업체들에게 도산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일감이 사라진 일부 협력업체들은 구조조정에 나섰고 협력업체 직원들은 해고와 실직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이 공장이 단종됨으로 인해서 부품을 계속 공급하던 업체들은 당연히 도산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게 아니라 말씀하셨던 2차, 3차 업체들은 사실상 소리 소문 없이 노동자들이 해고되고 회사가 이제 도산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을 해 있고, 한국GM 노사는 지난 9월 임금 단체 협약 합의서에 부평 공장의 미래 비전을 위해 전기차 생산 유치 전환 계획을 검토하고 노사 간 변화 대응 특별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노조는 당시 합의를 진전 있는 성과로 받아들이며 전기차 생산 유치 희망을 이어갔습니다. 노조는 또 신증축에만 자금 지원이 가능한 외국인 투자 촉진법을 개축 시설 보수 시에도 가능하도록 하는 미래차 육성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돼 있어 통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GM과 부평 2공장 전기차 생산 유치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미래 모빌리티는 전기차, 특히 한국GM에서 15회 볼트라든지 완전히 개발도 하고 배터리나 모터를 국내 부품을 집어넣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앞으로 이 전기차 생산의 여부가 한국GM의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부평 2공장에다가 전기차를 생산. GM은 2025년까지 국내에 10가지의 전기차를 출시해 국내 시장의 전기차 전환 시점을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평 2공장 활용 계획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통행료 무료화를 놓고 진행된 경기도와 일산대교 운영사 간의 법정 싸움이 운영사의 승리로 일단락됐습니다. 수원지법 행정사부는 9일 일산대교 주식회사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취소와 조건부 통행료 징수 금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경기도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통행료가 부담되는 건 사실이지만 부담 정도가 이용자의 편익에 대비해 기본권이 제약될 정도로 크다고 보긴 어렵다며 피고인 경기도의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천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시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 지역 곳곳에서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네, 전주대학교 부동산학과 하정민 개공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자, 교수님 먼저 현재 인천 지역의 아파트 미분양 상황부터 짚어주실까요? 지금 인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했을 때 약 2배 이상 미분양이 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현재 전년 대비를 봤을 때는 한 4배 이상 가량의 미분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도권에서 27,000호 가량 미분양이 지금 발생이 됐는데요. 작년과 대비했을 때는 53% 정도인 5만 가구의 또 추가 공급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천 지역 같은 경우에 송도, 청라 그리고 검단 인근 지역이 미분양이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 검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 초까지만 해도 분양이 잘 되던 지역이었는데 현재 인천 지역의 부동산 시장과 그리고 공급량이 많다는 이유로 계약을 포기하는 물량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현재 지금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시장도 조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장 금리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최근에 부동산 PF 부실화 우려까지 커지고 인천 지역의 재개발 시장에 공포감이 일고 있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부동산 PF 시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하반기 겨울에는
북이 많이 없고 어려운 상태지만 아무래도 지금 뭐 둔충 주공의 충격과 그리고 이제 레고랜드발 사태로 PF가 굉장히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인천 지역 같은 경우에도 재개발 재건축 현장이 추진되고 있는 곳이 약 90곳에서 80곳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좀 원활하지 않게 이루어지거나 해제가 될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또 인천 부동산 시장에 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한때 로또 분양 열풍이 불었던 수도권의 청약시장 인기가 급속도로 식어가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할 계획 갖고 계신 분들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시장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고 있고요. 원래 이제 분양 물건 같은 경우에도 올 11월 달에 굉장히 많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년 같은 경우 금리가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입지가 좋거나 조금 더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현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로 지금 분양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구옥보다는 분양하는 물건의 매매가 분양가를 잘 살펴보시고 선택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혹은 지금 뭐 중도금이라든지 아니면 뭐 계약금 5%라든지 조건이 변경되는 그런 현장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주대 부동산학과 하정민 객원 교수였습니다. 지금 부천에서는 지역민들이 주도하는 문화도시 부천 시민주간 행사가 한창입니다. 지역의 작가들이 동참하는 아트페어도 처음으로 열렸는데요. 네, 회화부터 조각, 미디어 아트, 설치 미술까지 다채로운 시각 예술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정화 기자입니다. 형형색색 오일 파스텔이 흰색 종이 위에서 알록달록하게 물듭니다. 마음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과정. 인천 부평 지역 작가가 일일 강사로 나섰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마음을 말로 표현하거나 표정으로 표현을 하지 색으로 표현하는 일이 많지 않은데 많은 시민분들이 오셔가지고 마음을 이렇게 거리낌 없이 색으로 표현을 해주셔가지고 약간 저도 좀 이렇게 친해진 것 같은 마음도 들고. 시민들에게도 흥미로운 경험입니다. 되게 신기하고 오일 파스텔을 처음 만져봤는데 새롭고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부천과 부평 두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 중인 지역 작가들이 참여한 아트페어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7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엿새 동안 부천 아트벙커에서 열립니다. 참여 작가 98명이 내놓은 작품은 모두 260여 점. 올해는 작품 판매부터 경매까지 열려 예술 유통의 전 과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작가들에게는 전시와 동시에 판로를 찾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굉장히 바빠졌고요. 그리고 전시회를 할 수 있다는 게 그건 진짜 작가로서는 최고의 기회죠. 눈길을 끄는 건 회화뿐만이 아닙니다. 어두운 분위기에서 설치 미술과 음향 기술이 입체적으로 어우러지는 작품, 스파이럴 웨이브스. 과거 쓰레기가 모이던 소각장에서 문화복합 공간으로 변신한 아트벙커 갤러리의 분위기와 잘 어우러지며 전시성과 공연성 두 가지를 다 잡았습니다. 근처 살아서 지나가다가 우연치 않게 봐서 활동적인 것도 있어가지고 이런 거 보는 거 좀 즐겨 해가지고 재밌는 것 같아요. 또 대형 스크린 속 미디어 아트를 배경으로 DJ들의 이색적인 공연이 펼쳐지는가 하면 탁구공과 탁구대를 분수로 재해석한 공공미술 작품도 인기가 좋습니다. 이처럼 작가들이 멀리 가지 않고도 지역 문화공간에서 시민들과 작품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아트페어를 통해서 예술가들은 풍성한 창작의 의욕을 높여내고요. 시민들은 예술을 즐길 수 있고 그리고 지역에서는 이런 예술 생태계라든가 지역 예술의 발전을 꿈꿀 수 있는. 이번 아트페어는 오는 12일 마을과 문화 등 18가지 지역 의제를 두고 토론하는 시민총회를 거쳐 막을 내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